안녕하세요.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GBC 법률 상담의 이재나입니다. 오늘은 유산상속법, 상속법정 전문이신 박유진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방송은 G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이는 라디오로 실시간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파이어족이 온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fire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해고하다 또는 불의 의미가 아니고요. 머리 글자만 따서 만든 축약어, 이니셜입니다. fire족에서 fire란 financial, 그다음에 independence, retire, early, 그래서 경제적 자립을 통한 조기 은퇴를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최대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려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시간을 단축시키자. 이것이 바로 파이어족의 모토입니다. 요즘 은퇴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지요. 조기 은퇴를 꿈꾸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은퇴 설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 계획 안에요, 반드시 유산 상속을 함께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 아셨나요? 더 이상 자녀가 노후 계획이 되는 시대는 아닌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나 상속을 하실 때 보다 신중하셔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 지혜롭게 은퇴 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 알려주실 유산상속법 상속법정 변호사님이시죠. 아름다운 박유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숨이 차네요. 네네. 네, 제가 변호사님 밑에 마중 갔다 오느라고 죄송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변호사님 변호사 일 시작하신 지가 한 10년이 넘으셨죠. 예, 네. 이제 횟수로는 16년 차, 17년 차 되고 있습니다. 네. 네네네. 오래되셨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때 이제 뭐 한 16년 전을 생각해 본다면 그때 만나셨던 은퇴를 계획하시고 또 이런 상속법과 관련해서 문의를 하셨던 분들의 연령대와 또 지금 은퇴를 계획하시고자 또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의 연령대 차이가 있죠. 네,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그 FIRE라는 그 Financial Independence를 노리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서 이제 저희가 고객분들하고 아무래도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자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엑스플랜을 자주 얘기를 합니다. 엑스플랜을 얘기를 하면 언제 은퇴를 하실 것인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뭐 10몇 년 전에는 70대 아니면은 저는 죽을 때까지 일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즘은 60대보다 더 오히려 더 뭐 55세, 60대, 65세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100세 시대라고 하나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윤택한 삶이 보장만 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굳이 끝까지 이제 일을 손에 붙잡고 있고 싶진 않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연령대가 낮아졌네요. 예예. 네, 그리고 또 오래 일하고 싶어 하시지 않고 요즘 분들은 조금 일찍 은퇴를 계획하고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죠. 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프랙티스를 초반에는 은퇴 계좌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면 401k 연금은 정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드물었거든요. 네. 대부분 가지고 계시는 본인 체킹 어카운트, 뭐 세이빙.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은 뭐 생명보험이 있으신 정도였는데 요즘 특히 젊으신 분들은 대부분 401k라든지 IRA는 필수로 대부분 가지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뭐 회사에서 주는 펜션이 많이 사라졌습니다마는 예전에 오랫동안 뭐 30년 동안 같은 한 직장에 계시면서 펜션을 받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리타이어먼 하시는 거에다가 훨씬 더 마음이 다른 분들보다는 더 조급하지는 않으시죠. 네네네. 그렇죠. 네. 변호사님, 은퇴와 유산 상속을 오늘 이제 주제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은퇴와 유산 상속 계획을 함께 해요가 오늘의 주제예요.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지요. 네네, 있습니다. 이제 엑스 플랜을 항상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상속이 음. 뜻밖의 이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낭낭낭 그런 일 없어야겠지만은 사고사를 아, 당하신다든지 네. 아니면 건강이 너무 갑작스럽게 악화돼 가지고 사업을 정지를 못 하신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네. 그 정리치 못하고 아니면 엑시트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이 이뤄지게 되잖아요. 이러시게 되셨을 때 생각보다 그 부동산은 정해진 값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체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감정가가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감정가에 맞춰서 상속세를 내셔야 되시는 건데 생각지도 못한 상속세를 떠맡으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고객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사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지금 굉장히 사업을 잘하시고 계시는 분한테도 제가 항상 은퇴를 생각하셔야 되고 음. 은퇴에 대한 계획을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가지고 이 사업에서 나중에 현금을 가지고 은퇴를 하실 것인가, 뭐 누군가 제3자에게 판매를 한다든지 네. 이런 경우죠.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양도를 하고 끝나실 것인지에 대한 플래닝을 항상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거를 이제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상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플랜을 해야 되나요? 네, 아무래도 종류가 조금 나눠지게 될 건데요. 현금을 가지고 이거를 캐시화해서 은퇴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누가 바이어가 될 만한 사람인지를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이랬을 때 가장 바이어로서 물망에 오르실 수 있는 분들이 키 인플로이가 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네. 이랬을 때 바이셀 플랜이라든지 이제 자녀분이 현금을 가지고 사는 경우 음. 아니면 키 인플로이가 돈을 가지고서 사는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은 드물죠. 그런다고 하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에서 현금을 가지고 사게 된다 하면은 아무래도 생명보험을 가지고 저희가 많이 플래닝을 도와드립니다. 네. 만약에 김철수 사장님께서 은퇴를 하고 싶으신데 은퇴를 만약에 5년 후에 하고 싶으시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키 인플로이가 되시는 분이 5년 안에 굉장한 목돈을 마련하기가 아무래도 힘들겠죠. 네. 그러다 보니 buy sell agreement이라고 해서 계약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매 계약,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를 저희가 작성을 하는데 매매 계약서에서 오고 가는 돈에 대한 펀딩, 돈을 언제 줄 것인가를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도와드렸던 분은 뭐 앞으로 10년 동안 비즈니스에서 나온 돈으로 갚아라. 하지만은 그 10년이 지났는데도 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해드린 분들도 있고요. 네. 어떤 분은 이제 본인은 돌아가시기 전에는 비즈니스를 팔 생각은 없는데 근데 돌아가셨을 때는 가족들이 본인 몫에 대한 쉐어에 대한 캐시를 받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생명보험과 연결을 해서 회사에서 생명보험을 이제 이분 대신해서 이제 구매를 한 다음에 네. 그 회사 돈으로 그러면은 구매한 생명보험이니까 이분 사망 후에 회사로 생명보험금이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회사를 구매하시게 되는 키 인플로이가 회사의 이제 새로운 수장으로서 death benefit 그러니까 이제 생명보험금을 받아서 이 김철수 사장님의 가족분들에게 회사 생명보험금을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은퇴 계획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자가 상속, 고객이 직접 상속 계획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꼭 저를 찾아오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은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죠. 그랬을 때 되도록이면은 다른 상속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을 꼭 뵙고 상속 계획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가 상속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고객분들이 본인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저희가 저희 고객분들한테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이 네. 저희의 그러니까 경쟁자는 다른 상속법 변호사님들이 아니고 고객분의 옆집에 사는 김 사장님입니다라고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려요. 네. 왜냐하면은 김 사장님께서 잘못 전달해드린 정보로 인해서 저희 고객분의 상속 계획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변의 친지분의 말씀을 들으시고 어디 혼자 가셔가지고 작성을 하셨는데 네.
너무 작성을 잘못하셔가지고 상속 소송을 일으키게 되시는 경우, 아니면은 살아생전에 본인은 주실 마음이 없으셨는데 잘못하셔서 증여를 하고 모든 재산을 넘겨주신 경우, 네. 또 다시 받아오고 가는 과정에서 property tax, 그러니까 재산세만 올라간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정말 재산이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것은 돈을 들여서 정확하게 전문가하고 만나시고 플래닝을 하셔야 합니다. 네. 가장 많이 하는 자가상속에 실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실 수 있는 하시고 있는 실수는 자녀분에게 무조건 퀵클레임 디드를 하셔서 자녀분 이름으로 네. 무조건 바꿔버리는 거죠. 음. 왜냐하면은 이거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주시는 분만 서명하고 끝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분께서 박 변호사, 나는 내가 뭘 서명하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리 자녀에게 부동산이 넘어갔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본인은 모르고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법에서는 몰랐다라는 것이 저희가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받은 자녀가 다시 돌려주지 않고서는 이걸 받으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법정에서는 반환 청구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처럼 뭐 효도 아니면은 봉양에 대한 의무를 강조를 해서 증여 계약서라는 걸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이게 조건부 증여가 되질 않다 보니 고객분이 실수로 한 증여는 자녀가 다시 자발적으로 부모님에게 반환해주지 않는 한은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음. 네, 그 실수 중에서도 가장 또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자녀 한 사람에게만 증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 명이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오셨던 분도 저한테 얘기를 하시기를 본인이 많이 아팠는데 본인의 지인이 그렇게 아프다가 리빙 트러스 안 해놓고 돌아가시면은 프로베이트 상속법원에 가서 굉장히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자녀가 받는다라는 거를 이제 아신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차라리 리빙 트러스를 만들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야 됐는데 네. 이분이 자녀 한 사람만 이름에 타이틀에다가 올리면은 문제가 없다더라 하셔서 자녀가 셋인데 이제 큰 아드님만 네. 이렇게 올리신 거죠. 이런다고 하게 되게 되면 고치지 않고 돌아가시면은 네. 정말 이분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큰 아드님만 상속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또 자녀 간에 뭔가 또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자녀는 잘못한 거가 없는데 상속에서 배제가 되는 이상한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가 상속, 자가 증여를 하실 때는 정말 주의하셔서 하셔야 되시는 거고요.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하지 않으셔야 되고 정말 하고 싶다 하게 되게 되면은 뭐 살아생전에 증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장단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전문가와 만나서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겠죠. 네.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한 후에 자가 상속을 하실 것을 지금 권면해 주셨습니다. 또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많지는 않겠지만요. 또 자녀가 어떠한 경우에 부모를 속여서 증여를 받게끔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럴 경우 있으면 안 좋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저희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파워 오브 어터니, 그러니까 위임장을 받아서 네. 그 위임장을 가지고 부모님의 집을, 심지어는 살고 계시는 집을 판매하신 자녀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임장을 준다라는 것도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분께서 예전에 이제 모기지 융자율이 굉장히 낮았을 때 부모님의 부동산에다가 본인 이름을 올리면은 본인 이름으로도 론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방법으로 하셔서 부모님의 갖고 계시는 부동산의 에쿼티를 굉장히 많이 빼가신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는 선할 수가 있었으나 결과가 잘못된 경우도 있었고 네. 아예 의도조차 나쁜 경우도 있었고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경우를 접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시죠. 아무래도 그렇죠. 본인의 자녀기 때문에 믿어서 위임장을 준 거였고 네. 본인은 본인의 집이 팔리지도 못하는 팔린다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나가라라는 그쵸.
퇴거 명령을 받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너무 이제 가슴 아픈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에게 증여를 주신다라는 것은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자녀가 노후 생활에 대비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네. 본인이 줘도 상관없는 재산, 살아생전에 증여를 주시고도 본인의 노후 생활에 상관이 없는 재산을 주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증여의 개념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구체적인 어떤 조건을 걸고 증여를 주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조건을 걷는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트러스트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증여를 위한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증여는 살아생전에 한 것처럼 보이나 자녀에게 실제적으로 재산이 넘어가는 것은 부모님 사후 그리고 부모님이 넣어놓은 조건에 맞춰서 이제 증여가 되게끔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살아생전에 무조건 넘어가면서 타이틀 자체가 넘어가면서 계약을 붙이기는 음. 조금 아무래도 힘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생명보험을 통해서 은퇴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간단하면서도 뭔가 좀 안전한 상속 계획이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생명보험도 굉장히 종류가 아무래도 많죠.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상속을 위한 생명보험 아니면은 은퇴를 위한 생명보험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는 이제 고객분들한테 이제 부부가 오셨을 때, 네. 그러니까 젊으신 부부들이라고 하면은 더더욱 권고드리는 것이 서로 각자를 위해서 하나하나씩 아니면 여러 개라도 사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음. 왜냐하면 특히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 자립을 할 때까지 경제적인 아니면 정신적인 자립을 할 때까지 들어가는 재반 비용을 부모님이 아무래도 갖고 있어야겠죠. 네. 이런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아내가 사망한다든지 남편이 사망한다고 하게 되면은 남아있는 부모는 아버지의 역할, 엄마의 역할도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생활비까지도 버셔야 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너무 많은 경제적 압박이 생깁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 아이에게 소홀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이하고 관계가 나빠진다든지 그런 경우도 저희가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첫 번째로는 혹여라도 은퇴 생활이 되기도 전에 네. 배우자의 사망 아니면은 은퇴 준비가 안 됐는데 배우자의 사망할 경우를 대비를 하셔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분을 위한 은퇴 계획처럼 이제 생명보험을 하나 구매를 하시는 거가 기본적이고요. 네. 그리고 또 자산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상속세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니 음. 자녀들이 부모님 사후에 내야 되는 상속세에 대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상속세 플래닝을 위한 라이프 인슈런스가 또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서로 배우자를 위한 플랜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베너핏이 같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뭐 롱텀 케어라든지 네. 아니면은 캐시 밸류가 쌓여가지고 거기서 중간에 돈을 은퇴를 하기 위해서 빌려 쓸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자녀 학자금 용도라도 쓸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베너핏이 같이 붙어야 되고 상속세를 위한 플랜은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나중에 두 부부가 세상에 안 계셨을 때 네. 자녀가 부모님이 남겨놓은 재산에 붙게 되는 상속세를 위한 거기 때문에 두 분께서 살아생전에 베너핏을 별로 받을 일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상속세만을 위한 심플한 플랜을 만드셔야 합니다. 이랬을 때는 대부분 이제 두 분이 동시에 돌아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세상에 안 계셨을 경우에는 데스 베너핏이 나오지가 않고요. 두 분이 다 돌아가셔야지만 데스 베너핏이 나오게끔 디자인을 합니다. 두 분이 다 안 계셨을 때. 예. 네. 그러다 보니 생명보험 회사로 생각을 하기에는 페이아웃이 늦어지는 거죠. 두 분이 다 돌아가셔야지만 데스 베너핏을 주는 거니 생명보험 가입할 때부터 아무래도 따로따로 하나씩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생명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음. 대신 여기는 많은 베네핏이 붙을 필요가 전혀 없겠죠. 네. 왜냐하면 부모님 사후 자녀가 상속세를 내기 위한 금액만 정확하게 나오는 거가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은퇴를 위한 거 하나, 상속을 위한 거 하나 그렇게 저희가 따로따로 준비를 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보험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또 네네네. 본인에게 맞는 또 보험을 잘 들기 위해서는 글쎄 보험 설계사분의 도움도 받아야 할까요? 그렇죠. 이제 항상 전문가에게 맡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재정 전문가 만나셔서 본인의 가정에 맞는 보험은 어떤 것인가, 생명보험은 어떤 것인가 한번 꼭 보셔야 되시고요. 제가 고객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생명보험, 롱텀 케어, 그리고 이제 뭐 은퇴 자금 이렇게 다 충분히 마련을 해 놓으셔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말씀대로 정말 자녀가 노후 대책이 될 수는 없는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부모님이 스스로 마련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저도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유태인들의 생명보험 활용법에 대해서 변호사님께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네. 저희가 고객분들 중에 유태인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똑같이 저희 한국 고객분들처럼 무일푼으로 미국으로 건너오셔서 성공하신 분들이 정말 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저희 고객분들을 보면서도 놀랐는데 이분들을 보면서도 많이 놀라요. 근데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저희는 연세가 많으신 고객분들일수록 부동산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포트폴리오가 많이 되어 있고요. 네. 유동 자산은 오히려 굉장히 적습니다. 음. 그러니까 현금은 그만큼 빨리빨리 돌아가지 않은 한 에쿼티 쌓아놓는 부동산은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걸 살아생전에 팔았을 때는 세금 폭탄이니 되도록이면 사후에 자녀한테 주시는 쪽으로 상속을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부동산은 많은데 원하시는 만큼의 캐시플로우가 돌아가지 않으시는 경우도 제가 꽤나 많이 봤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이분들의 재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유동 자산이 별로 없는 경우죠. 그런데 유태인들 분들은 주로 어떻게 많이들 하시냐? 손주가 태어날 때부터 손주의 명의로 갓 태어난 손주들에게 생명보험을 사주시는 거예요. 어린 아기야. 그렇죠. 갓난 아이에게, 네. 갓난 아이에게 사줍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에게 사준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생명보험 납입료가 굉장히 싸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가 성장을 하고 끝났을 때 이미 보험료가 다 완납이 된 상태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네. 그 보험이 그때부터는 저절로 이제 계속 자산 가치만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이런다고 하게 되면은 이 아이가 학교 갈 시쯤에는 이 생명보험에 갖고 있는 캐시밸류가 많이 쌓여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학비를 대신 낸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 돈을 대신 빌린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유태인들은 13세, 그러니까 네. 13살 때 성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성인식을 한다라는 의미가 그냥 너희가 생물학적으로 성인이 되었다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성인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니까 보통 18세 성인이 되는 거하고는 정말 너무너무 다른 거죠. 벌써 네. 5년이 앞당겨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저희 고객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손주분들하고 생명보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 은퇴에 대한 얘기를 13세에 한다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하죠? 네. 거기다가 13세 성인식을 하면서 저희가 돈을 꼭 축의금을 내듯이 아이들에게 돈을 준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아이들이 또 이 돈을 자기의 종잣돈으로 불려서 네. 본인의 계좌로 또 투자를 하는 거죠. 13세 나이 투자를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죠. 부모님의 이제 가이디안십 안에서 이제 투자가 되겠지만은요. 네. 그래도 그 안에서 벌써 종잣돈이 모여서 그쵸. 그걸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저희는 한국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모님한테 독립하는 시기는 정말 결혼을 해서 독립을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아이는 벌써 종잣돈을 13세에 마련해서 이미 13세부터 투자에 대한 개념을 배운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정말 시작점이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고객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가 가난아이에게 생명보험을 사주고 13세 성인식 때 종잣돈을 모아주기 때문에 정말 유태인들이 대대로 부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유동 자산에 대한 개념, 네. 자산 매니지먼트에 대한 개념이 정말 다르네요. 다르다라는 걸 네. 많이 느낍니다. 네네. 유태인들의 부의 세습의 비밀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게 비밀이었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생명보험의 수혜자가 자녀가 될 경우에 어찌 됐건 없던 소득이 생기게 되는 건데 과연 소득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네네. 소득세는 너무 다행히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를 이제 남겨놨다 그러면 부모님이 오너십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오너가 세상에 떠나면서 받게 되는 데스 베네핏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다른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붙는 세금이 있는데 상속세는 붙습니다. 상속세는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자산가가 생명보험을 구매를 하실 때는 그냥 일반적인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증여를 위한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그 트러스트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살아생전에 제가 증여준 재산은 제 사후에 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미 제품 안에서 떠난 재산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도 제품 안에서 떠나야지만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녀의 이름으로 오너십을 그냥 바꿔버리면은 그러는 없겠지만은 자녀가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녀가 차 사고를 낸다든지 네. 아니면 위험한 사업을 한다고 했었을 때 자녀가 부모님의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생명보험이 상대방 크레이터, 그러니까 이혼하는 배우자라든지 다친 사람이라든지 뭐 노출이 되겠죠. 네. 반대로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본인이 만든 증여를 위한 취소 불가능한 신탁에다가 그 생명보험을 팔러시로 넣는다. 그러니까 증여를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자녀의 크레디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모님의 자산인 것처럼 네.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증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했었을 때 삶의 변수를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냥 막바로 자녀 이름으로 오너십 체인지를 해줄 것이 아니고 생명보험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 저희가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아일릿이라고 합니다. 네. 아일릿을 만드셔서 그 생명보험의 팔러시 자체를 아일릿의 이름으로 구매를 하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은퇴와 유산 상속 계획에 대해서 우리 박유진 변호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많은 분들 만나시다 보면은 은퇴 자금 전혀 준비 안 되신 분들도 그 중에는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정말 안타깝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특히 자녀 교육비로 너무 많은 돈을 쓰시고 본인 은퇴는 정말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 분들도 저희가 많이 봤거든요. 미처 못 하셨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항상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네. 네, 오늘 은퇴와 유산 상속 계획 함께 알아봤는데요. 뭐든지 미루면 미룰수록 더 어려워지니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지혜롭게 준비하셔서 은퇴 계획과 동시에 유산 상속 계획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방송 들으시면서 유산 상속법 관련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상담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안내해 주실까요? 네네. LA는 213-380-9010, 213-380-9010이고요. 오렌지 카운티는 714-523-9010, 714-523-9010입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 LA 전화번호 두 곳 알려주셨습니다. 네, 오늘 박유진 변호사님과 함께 했고요. 궁금한 사항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정보 나눠주신 박유진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